아이, 어디서 오셨다고요? 창녕, 어유 감사합니다. 자, 봤지? 나 현장에서 오미자물도 공수대, 물 좀 열어주세요. 현장에서 내가 그 오미자물도 공수 받으면서 내가 오늘 여기서 한번 밤새볼까? 여기서 한번 밤새봐? 한번 가보자고. 자, 지금부터 시험방송 나갑니다. 도의회 화장실은 도민 거다! 도의회 화장실은 도민 거다! 예, 아이들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모여있는 학부모들이 도의회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했다고 경찰이 그 화장실을 막는 추태, 도의회 화장실, 거기 청소비 누가 됩니까? 도민들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도의회 의원들 월급 누가 줍니까? 도민들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도민이 도의회 화장실 이용하겠다는데 그걸 경찰을 시켜서 막고 지리얼이야. 이게 있을 수 없는 짓거리. 거기다가 이 경남 도민들이 지금 아이들의 밥그릇, 차별 없는 밥그릇을 지키자고 그 대통령이 왔을 때 쌍욕을 한 것도 아니고 20m씩 떨어져 서서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애들 밥이라도 한 끼 편하게 먹게 해주자 이렇게 피켓을 들었더니 경찰들이 다 모여봐라. 대통령 경호에 문제가 있으니까 모여서라 그래서 모여섰더니 불법 미신고 집회라고 그거를 해산시키고 소환장을 보내겠다 협박을 했다는 거야. 이런 개구라. 우리 전국에 있는 경공 여러분 미안. 이때 개는 멍멍개가 아니야. 개 살고 할 때 개. 쓸데없는 내지는 이제 뭐 헛것 뭐 이런 뜻의 접두사. 그때 이 개구라 할 때 개가 멍멍개 아니니까 화내지 말기. 착한 친구들. 예. 여러분, 저는 지금 이거 경남 정우상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망치부인의 방송에 함께 하셨던 경남 도민, 예, 학부모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도 못하고 가셨어요. 예, 인사도 못하고 가신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면 계속해서 방폭을 하는 바람에 인사도 못 드리고 가셨어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안녕. 예.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엄마라서 6시에 보내드리고, 저도 사실 6시까지 방송을 끝내고,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사진 찍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제가 우리 조카 면회를 가려고 그랬는데요. 조카 면회 취소하고, 오늘 여기서 밤새보죠, 뭐. 예, 인증 방폭이, 아까 방폭이 한 10몇 번 됐어요. 예, 한 번 방폭시킬 때마다 내가 30분 연장한다 그랬지? 여기서 한번 밤샐 테니까, 예, 경남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는 창원 정우상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망치부인을 평상시에 보고 싶었는데, 예, 망치부인 진짜 남자냐 여자냐 가까이에서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정우상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또 주변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 저 여자 누군데 아까부터 저렇게 떠드나 궁금하시면, 예, 그 포털에서 아프리카 TV를 검색해 주시고요. 아프리카 TV에서 망치부인을 검색하시면 망치부인의 방송을 24시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생방송은 매주 월요일 낮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날마다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제가 시사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까 진해역에서는 진해 경화역에서 우리 이제 경남에 와서 제가 처음으로 길거리 수다방을 했고요. 지금 이곳 정우상가 앞에서 오늘은 이제 우리 학부모 인터뷰만 하고 끝낼라 그랬어요. 근데 방폭이 너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2차 수다방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망치부인이 오늘 여기 왜 왔는가? 거기부터 시작할게요. 네. 자, 저는 아프리카 시사방송을 진행하면서 원래는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 스튜디오를 이용합니다. 거기에서 매일 낮 2시부터 6시까지 생방송을 보내드리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길거리 수다방을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아프리카 시사방송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신고하시면 제가 도리어 무고죄로 여러분 고소 들어가니까 괜히 불쌍한 경찰 괴롭히지 마세요. 예, 대한민국 검찰에서 망치부인 방송은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났으니까 괜히 헛수고들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우리 망치부인의 길거리 수다방 내용은 오늘 2차로 또 뭘 해드릴 거냐면 제가 이제 주로 미국에 가서도 이야기했고 작년에 미국 순회 강연을 했잖아요. 안 믿으시죠? 진짜예요.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예, 망치부인의 미국 순회 강연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LA, 샌디에고, 그리고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욕,
그리고 그 캐나다 토론토까지 해서 예, 미주의 순회 방송을 마치고 돌아온 망치 부인입니다. 자, 제가 이 미국에 가서 방송을 하면서도 드렸던 말씀이 뭐냐 하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이제 저 여자는 누군데 저렇게 계속 쉼없이 떠드나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저의 과거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경희대학교 사학과를 꼴찌로 졸업하고 예, 그 학원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역사와 그러니까 국사, 세계사, 예, 한국 근현대사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다가 예, 또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사회과, 사회탐구 과목들을 학원에서 가르치고 또 가요를 가르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돈을 좀 많이 필요로 한 우리 아버님께서 또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외국계 금융회사에 들어가서 또 한 2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경제도 알고 사회도 아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 싶어서 제가 그때부터 정치연구소라는 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연구소에서 제가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의 전자민주주의라는 것을 제가 접하게 됩니다. 전자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이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게 전자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게 인프라를 구축했죠. 김대중 대통령이 전 세계 최초로 광랜을 깔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터넷 환경이 가장 좋은 나라예요. 가장 좋은 인터넷 환경을 가진 나라를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고 그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소위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정치를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 그게 전자민주주의거든요. 제가 그래서 2004년부터 7년까지 4년 동안 이 인터넷 정치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2007년 1월 17일에 아프리카 TV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에서 최초로 시사 방송을 진행하게 됐지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근데 우리 방송의 시청자들이 동시에 접속자들이 2-3천 명이 됩니다. 그럼 2-3천 명의 시청자들이랑 토론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방송은 시사 토론 방송이 아니라 시사 수다방입니다. 그러면 시사 수다방이라는 게 뭐냐? 일방적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일단 제가 얘기를 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듣고 동의하는 사람은 같이 그 저의 발언에 대해서 보조 발언도 해주고 또 질문하실 분들은 또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방송이 시사 수다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시사 수다 방송을 진행한 게 2007년 1월 17일부터 만 8년을 지나 이제 9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이 망치부인을 검색하시면 좀 간혹 어머? 놀란 얘기들이 나와요. 가령 이제 뭐 사이트에서 망치부인에 대해 쌍욕해놓은 그런 글들도 많이 보이는데 그런 거 다 넘어가시고, 예, 다 넘어가시고, 그 이제 뉴스를 검색하시면 또 더 놀라세요. 망치부인 구속? 더 놀라시겠죠? 네. 제가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 지원을 하다가 제가 뭐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누명을 쓰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딱 구치소에 갔더니 이 구치소 직원들이 그래요. 무슨 죄로 들어왔어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 선거법 위반으로 들어왔는데 했더니 뭐요?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된 제가 이제 최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저를 잡아 넣었는데 그로부터 2달 20일 만에 허위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법원이 자백하면서 저를 풀어놓습니다. 자, 그럼 저를 3개월 동안에 가둬놓기 때문에 아프리카 방송도 못하게 했고 저에게 재산상의 손해, 정신적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제가 고소를 할 수 있어요. 정부를 상대로. 그러자 정부에서 저는 그냥 무죄가 아니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는 무죄지만 사실을 적시해서 사실로 후보를 비판했다고. 아니, 그러면서 1심 법원에서 저한테는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날 잡아놨어. 그럼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해야지. 근데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한 죄로 저한테 징역형을 때렸어요. 그러면서 집행유예.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해가지고 징역을 갔다 온 유일한 전과자 저예요. 전과 1범이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머 무슨 전과자. 근데 내가 아직은 전과 1범인데 내가 또 한 번 잡혀가면 전과 2범이 되면 국회의원 출마해볼까 해요.
네, 우리 서청원 의원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서청원 의원님은 선거법으로 2번 전과가 있으시잖아요. 전과 2범. 그러니까 보니까 새누리당으로 출마하려면 전과 2범이 돼야 되더라고. 그래서 누가 또 한 번 날 잡아 넣으면 내가 대구시에 전과 2범 배지 달고 출마하려고요. 그래서 대구시장으로 출마해갖고 뭐 난 선거운동원 이런 거 필요 없어. 방송 촬영만 하나 딱 가지고 15일 동안 내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대구에서 생방송 할 테니까 잡아놓고 싶으면 잡아넣어. 한번 가봐서 알아. 내가 이제 이 구치소에 법원에서 법정 구속이 딱 됐을 때 이 법원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법원 유치장에 딱 들어갔더니 밥을 주는 거야. 근데 내가 근데 아침을 못 먹었어. 그래서 그 밥을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만 그 북부지원 그 유치장 직원들이 북부지원이 생긴 이래로 여성 법정 구속인이 밥을 다 먹은 첫 번째 여자라고. 저는 어디서나 밥을 잘 먹습니다. 그리고 난 떳떳했으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아니 이렇게 모든 언론이 거짓말하는 세상에 나 같은 개인 방송인이라도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에 대해서 알려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또 잡아넣겠다면 저는 감옥에 또 갈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을 말하고 또 잡아넣으면 또 잡혀갈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나는 잡혀가면 이제 책을 쓸 거야. 책을 써서 나와가지고 출판 기념회하고 대구에 출마할 거야. 그리고 이제 나오면 방송하고 잡아가면 책을 쓰고 나오면 방송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진실을 알리는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열심히 방송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게 된 계기는 그래요. 이 교과서에, 고등학교 사회탐구 교과서에 보면, 이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법과 사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정치, 법과 사회, 경제, 이 교과서의 내용만 알아도 지금처럼 어이없는 이 현실에서 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 학원에서 돈 받고 가르치던 내용을 이 아프리카에서 돈 안 받고 무료로 제가 방송을 하게 됐어요. 사실 이렇게 방송을 한 이유는 뭐였냐.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정치인이 한 분 계세요. 고 김근태 의장님이라고. 이분이 굉장히 진지한 분이라서 이렇게 진지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 그 얘기를 기자들이 다음날 보도를 하는데 엉망으로 쓰는 거예요. 원래 김근태 의원님이 하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기사를 쓴 내용하고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가 기사를 쓴 내용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방송을 한 거예요.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언론이 어떻게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가. 그래서 정치인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이걸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텔레비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많이 보시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 제발 쌈박질 좀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보셨죠? 그러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막 몸싸움하는 거, 막 피 터져갖고 코피 줄줄 흘리는 거 이런 거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게 언제까지 우리 국민이 이런 야만적인 국회를 봐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언론이라면 왜 여당과 야당이 싸웠는가? 무엇이 주제였는가? 여당의 주장은 뭐고 야당의 주장은 무엇인가? 이걸 보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언론은요, 싸잡아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 제발 싸움질 좀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예로, 여러분 2005년이었죠. 2004년에서 5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라는 당에서, 사립학교법이라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사립학교법이라는 게 뭐냐? 지금 이번에 충암고 사태 들으셨죠? 충암고라는 고등학교의 교감이 아이들이 급식비를 못 내고 밥 먹는 아이들은 너 내일부터 급식 먹으러 오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서 발칵 뒤집어진 사건이에요. 그런 충암고등학교 같은 것들을 사립학교라고 불러요. 사립학교 재단.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립학교 재단들이 정부 보조금도 받고 주로 이제 대학들이 애들로부터 등록금을 받는데 등록금이 계속 올라가. 근데 계속 올라가는 등록금으로 받아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대학의 모습하고 지금의 각 대학의 모습은 천양지차예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무슨 얘기냐? 얘네들이 등록금을 올려갖고 건물들 다 새로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 주인은 학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뭐가 되냐? 신용불량자가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대기업 취업이 안 돼요.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서. 대출이 많다고
얘는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유가 뭔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야. 아이들 개개인을 신용불량자로 만들면서 등록금을 받아서 그걸로 건물을 짓고 사립재단은 부자가 돼가는데 그들이 돈을 받아서 뭐 어디다 쓰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에서 만든 법이 사립학교법이라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사립학교 재단에다가 사회이사를 투입을 하고 사회이사가 그들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그 페널티를 주려고 했던 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한나라당에서 난리를 피우면서 뭐 날치기다 쌍욕을 하면서 거리로 뛰쳐나와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런 사람 정몽준 후보 이런 사람들이 대표가 돼가지고 나와서 사립학교법을 무력화시켰어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05년경에 등록금 인상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누가 망가뜨렸다? 예,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망가뜨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언론은 공정한 보도를 했을까요? 조선일보는 그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보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날치기 통과였다. 그 얘기만 반복하고 언제까지 국회에서 이런 저열한 몸싸움을 봐야 되냐. 그러면서 정봉주 의원이 날아다니는 장면 이게 차라리 무수를 해라 이러면서 비웃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굉장히 뭔가 잘못한 것처럼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언론은 원래 사실을 전달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사실을 전달해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해야 되는 게 언론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은 사실을 전혀 전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지 않고 편협하고 왜곡된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가 방폭이 됐는데 또 방폭될지도 모릅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3년이죠. 재작년 8월에 언론이 난리가 났어요. 현직 국회의원 이석기 의원이 변장 도피 중이다. 저 진짜 놀랐어요.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저도 어떻게 이런 XX가 국회의원일 수 있느냐. 얼마나 자기가 꼴리면 얼마나 지가 두려우면 변장하고 도피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서 막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변장 도피란 게 아니었어. 변장 도피란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장 도피 중이었다고 모든 언론이 물론 이게 조선일보에서 했죠. TV조선이 특종을 내고 동아일보가 받고 그래서 이석기 변장 도피 중이라고 인터넷에 도배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국민들이 이석기란 사람이 어머 정말 빨갱이 간첩인가 봐라고 생각했던 건 변장 도피라는 그 말 때문이었어요. 얼마나 지가 꿀리면 정말로 죄를 지었으면 변장하고 도피를 했겠나. 어머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언론이 편향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전달합니다. 자, 요 며칠 전에 그저께는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뭐 국회의원 수를 400명으로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기자들이 문제를 삼자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자 장난으로 가볍게 이야기한 거다라고 해명을 해서 더 문제가 됐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저도 화가 났습니다. 아니 한나라의 한 당의 공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서 장난스럽게 농담으로 이런 연병 이러면서 제가 그 발언 자체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 중에 그나마 텔레비전에서 사실에 가까운 보도를 하는 게 JTBC예요. 근데 이제 손석희 뉴스룸은 정확하지만 그 이외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JTBC에서 손석희 사장의 눈치를 보면서 그래도 문재인 대표의 발언을 전체를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문재인 대표가 한 말은 오늘은 퍼포먼스니까 이 퍼포먼스라는 게 뭐냐면 청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정책 엑스포라는 행사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는데 351명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에다가 스티커를 붙인 거야. 그래놓고 그 스티커를 붙인 행위인 퍼포먼스에 대한 설명을 장난스럽게 가볍게 오늘은 이야기했지만 제가 오늘은 정책 엑스포가 중요한 거니 이게 끝나면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다 했어. 근데 그 얘기 전부 다 앞뒤 잘라버리고 장난스럽게 가볍게 발언한 거다. 가볍게 장난스럽게 얘기한 거다. 요 부분만 딱 따가지고
문재인 대표 언제까지 이렇게 가볍게 할 거냐, 이런 식의 언론 보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망치 부인이 아프리카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하루 종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성완종 회장이 사망한 이유,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다, 그런 보도를 다 접하셨을 겁니다. 그죠? 자, 성완종 회장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그 극단적 선택을 했으니까 이명박 자원 외교에 대해서 수사 접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위산업체 비리로 까먹은 돈이 250조 이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된다라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출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명박 자원외교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 한 명 성완종이라는 사람을 들쑤시다가 그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더니 그걸로 덮자, 이게 웬 얘기입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언론이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세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망치 부인이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수다방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여기 이곳 경남에 방송을 하러 오려고 경남 지역에 이제 그 분들 전화를 했어요. 예, 저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는 망치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요? 예, 아프리카 TV요. 그랬더니 아프리카? 아니, 그게 나라 아프리카가 아니고요, 인터넷 방송하는 아프리카입니다. 아, 누구 부인입니다. 했더니 망치? 그래서 우리 경남 지역 분들이 아프리카 TV도 잘 모르시고 망치 부인도 잘 모르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경남에 자주 놀러 올까 생각 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진해에서, 진해 경화역에서 방송을 하는데, 제가 이제 막 생방송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막 군복 입은 아저씨들이 와서 시비를 막 거는 거야. 그래서 막 학생들 저리 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처음에 한 명이 듣고 있었는데 학생들 저리 가라 하니까 애들이 때려와서 앉아서 듣더라고요. 그 다음에 막 아저씨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냐고 막 시비를 거니까 지나가시던 시민분들이 꽃 구경하면서 좋은 얘기 듣는데 왜 방해하냐고, 그러면서 한마디씩 하시고, 저 경남 분위기 이런지 몰랐어요. 저 진짜 놀랬고요. 경남 따뜻한 것 같아요. 자주 올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망치 부인 경남에 자주 찾아뵙고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드릴게요. 예, 제가 사실은요, 시간이 없어서 방송을 못해요. 내가 하루에 4시간씩 생방송을 하는데 4시간 방송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는 말이 뭐냐, 오늘은 일단 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고 자세한 얘기는 내일 하자고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요. 아까도 제가 진해역에서 한 2시간 방송하고 시간이 모자랐어. 근데 그래도 내가 여기서 1시간만 하고 갈라 그랬는데 방폭으로 어찌나 시키는지 내가 어쩔 수 없이 방송을 연장하고 있잖아. 그래서 오늘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사실 제가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 화장실 가고 싶으신 분 당황스럽죠? 말이 끝나야 화장실 가는데 얘기가 안 끝나. 미안해요. 이거 방폭되기 전에 안 끝나니까 대충 알아서 일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프리카에서 처음에 방송을 시작했을 때, 제가 민주주의라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우리 아프리카의 시청자들이 다 쌍욕을 했습니다, 저한테. 야! 민주주의는 다 됐다! 경제가 중요하지! 그때가 2007년이 이명박 대통령 선거할 때예요. 경제 대통령.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와서 민주주의는 다 됐으니까 지금부터 경제에 집중하자.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부강해집니다. 다이나믹 코리아 747 공약.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임기 6개월도 안 됐는데 그 747 공약의 의미가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친다, 이렇게 의미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예, 그때 대한민국을 부자 만들어준다고 개뻥을 치시더니 알고 보니까 200수십조 원을 그냥 말아드시고 지금 진지하게 반성하시는 마음으로 테니스 치고 다니시고, 예, 골프 치러 다니시고, 예,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우리 국민들 약 올리고 계시죠. 가끔, 예, 맞습니다. 봉이 김선달 능가한 사기꾼. 가끔 자전거도 타요. 그러면서 인증샷도 올려. 예, 그러면서 아주 국민들을 열받게 하면서. 자,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해먹은 돈이 얼마? 250조. 자, 그럼 우리 경남 지역의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금 유상급식을 해야 돼요. 예, 돈을 내고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럼 우리 경남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얼마?
230억. 지금 이 경남도에서 230억이 없다고 애들더러 돈 내고 밥 먹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까먹으신 돈이 250조 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이게 여러분 세월호에 대해서 요즘에 카톡으로 엄청난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세월호 유가족에게 8억을 주네, 10억을 주네. 그 다음에 세월호를 인양하는 비용이 1조 원이네. 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국민이 화가 안 나겠어요. 애 하나 죽고 로또 탔네. 이런 얘기 막 쓰고 다니잖아요. 자, 과연 세월호 유가족들은 8억, 10억을 받을까요? 그게 또 개구라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금액은 1억이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근데 1억도 정확히 준다는 게 아니야. 그것도 정부에서 세금으로 준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인터넷에 퍼돌리는 사람들이 1억이라고 얘기했다가 처음에 4억, 첫날은 4억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둘째 날 7억이라고 얘기하더니 그 다음날 8억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10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일 됐거든. 5일. 이게 왜 그랬냐. 지난주 금요일에 여론조사가 발표됐어요. 세월호를 인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국민이 77%. 그 다음에 지금 정부가 세월호 문제에 대한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국민이 64%.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뚝 떨어져. 그러자 월요일부터 지금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센 거짓말을 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8억을 받네, 10억을 받네. 날마다 2억씩 올라가서 10억까지 거짓말을 늘린 거야. 그 다음에 세월호를 인양하는 비용이 1조 원이다 라고 떠들고 있는데 1조 원이란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개구라였어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당당하게 카톡을 통해서 세월호 인양 비용은 1조 원이고 그 다음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10억씩 받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의 그 세월호에 대한 아픔, 이걸 갖다가 돈 얘기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나라의 현실. 자, 그러면서 세월호 그러면 인양 비용이 얼마냐? 현재 전문가들이 그 추정하는 비용은 약 900억 정도인데 이게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900억에서 2천억 정도가 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900억에서 2천억이 국민의 혈세인데 그 돈이 아깝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를 인양할 때 그 잠수사들이 또 죽을 수가 있다. 위험하다. 그래서 인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국민 혈세에 관심이 많았다면, 그렇게 국민의 세금이 아까웠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250조 원을 날려먹을 때 뭐 했습니까? 그 당시 여당 국회의원이었던 분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위산업체 비리로 250조 원을 날려먹을 때 어디서 계시다가 이제 와서 국민 혈세가 아깝다는 등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세월호는요, 죄 없는 국민 304명이 정부를 믿고 정부의 시스템을 믿고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다가 죄 없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시 세월호의 직원들이 제때 대피 명령만 내렸다면 5분 안에 모두 탈출해서 구조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관리했던 이 세월호의 사무직 직원들이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국민 304명이 고스란히 죽음을 맞이한 사건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세월호는 교통사고인데, 세월호가 교통사고인데 뭘 이렇게 교통사고 갖고 말이 많냐고.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여자를 데리고 전속력을 다해서 트럭을 향해서 달려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여자하고 그 남자가 죽었어. 근데 이 차를 딱 분해해보니까 누가 브레이크 라인을 잘라놓은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교통사고입니까? 살인사건입니까? 이거는 살인사건입니다.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교통편을 이용해서 죽었다고 그래서 그게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누가 브레이크 오일을 잘라놔서 브레이크 오일이 없어서 죽어도 그것도 살인사건입니다. 세월호는요, 고장난 배를, 그것도 잘못 고친 배, 고장난 배, 그 고장난 배가 또 고물배였어요. 그 고물배에 정부에서 아이들을 배 타고 수학여행 가라고 강요해서
그래서 애들이 죄 없이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기울기 시작했는데 기우는 배를 경박시키지도 않고 그 탑승객을 구조하지도 않고 사고역까지 몰고 간 다음에 배가 완전히 기울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국민 304명이 죽은 사건이에요. 자, 사건 2주 전에 조타기가 고장났다. 그래서 수리 신청서는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조타기를 고쳤다라는 서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타기가 고장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월호는 또 어떤 배입니까? 원래 대한민국에는요, 민간인 여객선이 20년까지만 운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20년까지만 운항할 수 있는 민간 여객선의 선박의 연령을 어느 만큼 늘렸다? 30년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폐선될 위기에 놓인 세월호가 우리나라로 수입되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박의 연령을 30년으로 늘리지 않았다면 세월호는 수입되지 않았어요. 왜 늘렸는가? 아직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조사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선박의 연령을 늘리면서 그래도 양심적으로 장치 하나 마련했어요. 그게 뭐냐? 선장이 배를 운항하기 전에 뭐 제대로 화물들이 고정장치가 안 돼 있다든가 조타기에 문제가 있다면 선장이 출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게 뭐냐? 선장의 선박 안전 점검 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장의 선박 안전 의무를 누가 없앴냐?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여름에 없앴어요. 왜 없앴을까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선장 의무를 없애지 않았다면 당시 이준석 선장은 고박을 확인했어야 돼요. 화물을 다 확인했어야 되고 이 조타기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했어야 되고 이게 문제가 있다면 선장이 출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 권리를 없앤 게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왜 없앴는지 아직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이 세월호라는 배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배인데요. 이 배가 굉장히 예민한 배랍니다. 아래는 화물을 싣고 위에는 승객을 싣기 때문에 이 배의 모양이 굉장히 달걀처럼 서 있기가 애매한 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배는 균형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과학적으로 아주 계산을 했어야 됐는데 이 세월호를 사갖고 온 놈들이 지 멋대로 고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선급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운행되는 모든 배들이 안전한지 확인을 해서 그 배를 안전하니까 운행해도 좋다라고 허가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이 세월호는 잘못 고쳐진 배예요. 증축을 했기 때문에 증축을 해서 이걸 균형점이 깨졌고 그래서 고치자마자 이 배가 흔들린 겁니다. 이런 배는 한국선급에서 운항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운항허가가 나갔어요. 한국선급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진 그런 한국의 선박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괴물회사예요. 왜 잘못 고쳐진 세월호를 운항허가 내줬는지 조사가 안 됐습니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다음, 여러분 그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구조하지 않았고 이 해경이 출동해서 선장과 승무원만 냉큼 데리고 가는 거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배가 기울기 시작하고 2시간 만에 배가 가라앉았는데 2시간 동안 해경 함정이 단 한 척만 현장에 도착했을까요? 또 배가 막 뒤집어진 다음에 전국에서 잠수사들이 몰려와서 혹시라도 이 에어포켓에 살아있는 생존자가 있을 수 있으니 들어가 구조하겠다고 했을 때 왜 해경은 막았을까요? 그게 바로 순환구호법이라는 이상한 법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 배를 소유하고 있는 선주들이 그 해운조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해운조합에서 국회의원들한테 뇌물을 준 거예요. 해외여행 시켜주고 뇌물을 줘갖고 순환구호법이라는 걸 만들었어. 그래서 만약에 배가 이렇게 침몰사고가 있으면 하나의 민간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 회사가 이 배를 건지게끔 그걸 법으로 강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경이 언딘이라는 계약회사가 배를 건지는 것만 허락하고 민간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그 생존자들을 구조하는 건 방해한 거예요. 왜? 그 법 때문에. 그러면 그 그지 같은 법을 만든 개떡 같은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처벌받았을까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선박의 연령 제한을 30년으로 연장한 이명박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없앤 박근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잘못 고쳐진 배에게 운항 허가를 내준 해운조합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 다음, 그지 같은 순환구호법을 만드는데 로비를 했던 해운조합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도 현재 대한민국의 민간 여객선은 세월호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이들에게 배 타고 수학여행 가라는 권고사항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이 그 유가족들만의 피해인 것으로 가끔 착각을 합니다. 세월호 문제는요, 유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끊고 그걸 내버려 두면 다음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딸이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만약에 배 타고 수학여행 간다는 얘기가 나오면 바로 얘기해라. 학교에 불 지르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행되는 민간 여객선들이요. 여전히 구명 보트가 펴지지 않아요. 여전히 안전점검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많은 사고가 있었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세월호 문제도 어쩌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진실을 밝히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밝히지 않는 언론들이 대한민국에서 돈 벌고 있습니다. 왜? 지금의 언론들에게 돈을 대주는 게 누구냐? 대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대기업들은 굉장히 멋있어요. 가끔 뭐 이런 드라마에 보면 기업인들이 영웅으로 나와요. 거기다 뭐 멜로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 2세들은 모두 잘생기고 착하고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들에서 너무 친절해요. 다 개뻥이죠. 그렇게 해서 재벌과 대기업을 우상화시키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래서 이 대기업의 착취 구조에 조용히 순종하라고. 여러분,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거는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세월호 사건 이전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했던 말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다가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공부만 하는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어디 취업이 안 돼요. 그럼 취업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자기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능해서 취업이 안 되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 탓을 하고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골방에 틀어박혀서 공무원 시험 준비합니다. 공무원 거의 안 뽑아요. 그래서 5년씩, 8년씩, 10년씩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아니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돈을 더 많이 주고 석사를 따고 박사를 따서 교수가 돼야지라고 외국에 가서 박사 따갖고 들어옵니다. 박사가 될까요? 김무성 딸 정도 돼야 교수 됩니다. 수원대학교에 김무성 딸 교수하는 거 아시죠? 일반인의 가정에 태어나서 자기 노력으로 외국에다가 박사학위 딴다고 교수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했는데,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종적이고 거의 노예 상태가 되어 있는 국민을 만들어내는 시스템,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이후에 엄마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공부해라,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네 꿈을 생각해라. 그리고 건강해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세월호 이후에 많은 엄마들이, 많은 아빠들이 아이들과 대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 중심의 그 가치관을 바꿔서 아이의 행복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행복, 대한민국의 진정한 화두가 되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창원 정우상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경남에 왔느냐? 지금 경남 지역의 어린이들이 가장 기본적인 행복, 밥 먹는 행복을 위협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곳 정우상가에 나와 봤습니다. 경남의 아이들이 강남보다 부자입니까? 부잣집 아이들에게 왜 공짜 밥을 주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강남,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산다는 강남 무상급식 하고 있습니다. 강남보다 못 사는 경남이 왜 유상급식을 해야 됩니까? 왜 아이들의 밥을 가지고 애들을 괴롭힙니까? 돈 내고 밥을 먹어라. 돈을 못 내면 밥 먹지 마라. 꺼
꺼져라. 이런 막말을 왜 듣게 합니까? 이 문제는요. 만약에 그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이 우리는 급식비 낼 수 있어요. 그까짓 거 몇만 원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경남의 많은 농촌에서는 매달 정기적인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땅이 있고 재배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급식비 면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이런 분들은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못 줬다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혹시 기죽지 않을까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와서 읍면동 지역에 무상급식을 하겠다. 상위 30%를 제외한 70%에게는 무상급식을 하겠다. 이런 유화책을 내놓고 있는데 과연 4월 재보선이 끝난 뒤에도 그 약속을 지킬까요? 우리 아이들의 밥 한 끼를 가지고 가뜩이나 경남도가 흑자를 냈다면서 지방정부 중에서 흑자를 낸 유일한 그 도라면서 그 아이들에게 밥값. 자, 그럼 여러분, 경남도민 여러분, 경남도에서 쓰고 있는 건설 예산이 얼마인지 그걸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의 건설 예산 확인하셔서 그 돈에 정말 일부만이라도 빼서 아이들에게 밥 주는 거, 차별 없는 밥 주는 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우리 경남도민분들이 일어나서 싸워주시고요. 또 전국에서도 경남도가 무너지면 전국으로 다시 아이들에게 차별급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긴장하면서 우리 경남도를 응원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요. 지금 저 뒤에, 지금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혈세 낭비 사드 구입, 예, 그게 창조 경제냐? 사드 배치 반대한다. 예, 이런 지금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아프리카에서 시사방송 진행하는 망치부인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무슨 단체에서 나오신 건가요? 예, 창원 진보연합이라고요. 창원 지역의 그 진보적 단체들이 모여있는 분들. 예. 홍준표 지사가 생각한 종북 세력? 그렇죠. 예, 종북 세력. 예. 종하고 북을 좋아하는 종북 세력. 종하고 북을 좋아하는 종북 세력? 예. 이 대한민국에서는 똑바른 소리 하면 종북 세력 얘기를 들어요. 예,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진보연합 분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지금 나와 계신 건지요? 예, 지금 이제 미국이 우리 한국에 이제 그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드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사실상 우리 한반도에 필요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드 배치하는데 한 포대 하나에 2조 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그 돈이 우리나라 국민들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한반도 패권 전략에, 동조하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는 사실 하나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2조 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면 지금 홍준표 도지사가 하는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무상급식 이런 것도 문제없이 할 수 있고, 또 우리 이제 무상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으로 돌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무기를 팔아주는 그런 무기 매매상 역할을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반대하러 나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고고도 미사일은 혈세 낭비이고 이게 지금 미군을 위한 사드 구입 우리 경제 허리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경남 도민분들의 반응은 어떠신지요? 일단 이렇게 종과 북을 좋아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이 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진실을 알게 되면 다 반대하실 텐데 잘 모르고 언론이나 정부에서 얘기하듯이 사드가 우리나라 그 안보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오해를 하고 계시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네. 예. 경남 도민분들도? 경남 도민분들 중에도 아주 그 홍준표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그 망치부인 같은 분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면 학생들도 굉장히 관심 많네요. 예, 그렇죠. 많은 특히 우리 경남의 학생들이 이제 미래의 주인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월호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아까 제가 진해에서 수다방을 하는데 막 이렇게 군복 입은 아저씨들이 방해를 했어요. 그러자 어디선가 학생들이 몰려가고 쫙 앉아 있더라고요. 이 세월호 이후에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 여기 사드 얘기하고 서명하는데 학생들이 와 서 있어요. 예. 지금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권을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외치면 종북 세력이라고 외치는 구태 정치를 계속하려는 사람들에게 겁나는. 근데 색깔을 하필이면 빨간색으로. 이거는 원래 이게
새누리당에서 훔쳐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조로 뭐 자기들 정북이라 하면서 또 색은 또 맨날 빨갱이 하던 색을 가져왔길래 한번 우리도 그렇겠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지지하신 줄 알았어요. 아, 새누리당을 지지할 수가 없죠, 절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살펴가세요. 예. 지금 이제 소위 종북 세력이라고 비판받으시는 분들이 빨간색으로. 저도 가끔 박근혜 대통령한테 세게 얘기해야 될 때 빨간 틸이 있습니다. 그 빨간 틸을 입고 방송을 하면 빨개 막 그럽니다. 그래서 빨갱이라서 빨간 옷을 입었냐라는 멘트가 꼭 올라오죠. 어찌나 반갑든지 어머 그럼 새누리당은 이라고 얘기하면 예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지금 이제 사드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자, 고고도 미사일 굉장히 이제 인터뷰를 빨리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고도 미사일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짧게 얘기하셨는데 고고도 미사일이 뭘까요? 예, 자 이게 또 망치미 전공이야. 이게 이제 지구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국민들은 이 주한 미군이 북한을 막기 위해서 있는 걸로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사드도 북한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드라는 게 뭐냐? 고고도 미사일. 그러니까 미사일을 쏠 때 높이 쏜다는 거예요. 높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울과 평양은 예, 너무 가까워서 그 옛날에 클린턴 시절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서 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평양을 박살내는, 평양을 공습해갖고 완전히 박살을 내는 작전을 가상하고 그 피해 규모를 따져본 거예요. 그랬더니만 평양과 황해도 일대가 완전히 날아가는 건 맞고, 그런데 서울 경기도까지 3분의 2가 날아간다. 그런데 서울 경기도 3분의 2까지가 날아가 버리면 그만큼 남한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 있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 때 그 평양에 대한 정밀 타격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양과 서울은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양을 공격하지도, 평양이 우리 서울을 공격하지도 못하는 게, 여러분들 핵미사일 얘기 들으셨죠? 예, 뭐 핵미사일을 북한이 쏜다. 북한이 서울에다 핵미사일 쏘면 평양까지 오염이 돼요. 우리 이렇게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 매번 북한을 두려워해서 사드를 논다. 근데 이 사드라는 게 고고도 미사일이라서 여기서 미사일을 쏘면 이게 저 북극까지 가는 미사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북한을 막기 위해서 이 사드를 배치해 놓으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방부는 참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남한에 배치하는 사드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서 북극을 돌아가고 다시 평양으로 떨어지는 그런 미사일인가 봐요. 그죠? 예, 이렇게 가까운데 이게 고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고고도 높이 쏘아 올리면 멀리 가잖아. 알지 그거 포물선. 근데 낮게 쏘면 가까이 떨어지고, 중고도로 쏘면 좀 더 멀리 떨어지고, 고고도로 하면 더 멀리 떨어지는 게 그게 고고도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왜 도대체 배치하려고 그러느냐? 사실 사드는 우리나라를 위해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지금 대결 구도에 있는 거 아시죠? 미국이 세계를 둘러 갈라가지고 저기 지금 중동 쪽에서는 러시아하고, 그 중동 바로 위에 우크라이나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내전 상태 알죠? 그게 뭐냐? 이 러시아가 중동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쪽에 유럽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차지하려는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전이, 지금 미국이 중동을 방어하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붙은 전쟁이 우크라이나 내전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지금 중국이 동아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 미국을 왕따시키려고 하니까 이 미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사드라는 고고도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명목이 뭐냐?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의 본토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미사일을 남한에서 추격해서 이 태평양에 떨어뜨리겠다. 이게 사드의 목적인 거예요. 자, 그게 왜 문제죠? 자,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적대 관계 있습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적대 관계가 아니라 도리어 경제 협력 관계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무역 의존도가 높은 대상이 어디예요? 중국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스관 얘기 아시죠?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북한을 통해 연결하거나 아니면 동해로 연결을 해서 값싼 가스를
수입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가스의 비용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은 우리나라와 경제협력 대상이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드라는 미사일이 배치되는 순간 이거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랑 싸우는 전쟁에 우리가 낀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 러시아, 중국의 전쟁에 우리가 새우등으로 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실익이 없는 손실이 많은 정책이에요. 그런데 어저께 그저께죠? 유승민 새누리당 대표가 막 온갖 가머니설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해야 된다. 선거 때까지만 그러겠죠? 선거 끝나면 없던 얘기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사드는 꼭 배치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청와대에서는 사드는 안 된다. 뭐 주거니 받거니 지금 뭐 탁구 치는 것 같아요. 핑퐁 치면서 지금 사드로 여론 간을 보는 거예요. 자, 사드를 배치하는 건 누굴 위해서예요? 미국을 위해서예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건데 그 사드를 설치하는 비용이 약 4조에서 5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 아니야. 16조 원? 초기 비용이 4, 5조이고 그게 점점 해마다 늘어난대요. 경남도민 여러분, 지금 230억이 없다고 우리 애들에게 눈칫밥을 주자는 나라에서 지금 수십조 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현재 최소 비용이 4, 5조인데 4, 5조를 미국이 러시아랑 중국이랑 맞짱 뜨는 비용을 우리가 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 호갱이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지금 사드를 반대하는 이게 진보연합분들이 나와 계시는 거고요. 자, 이 진보연합분들이 지금 사드 배치를 반대해서 종북 세력이라면 청와대도 반대하는데 청와대도 사드 배치 반대한다 그러던데 그럼 먼저 청와대부터 어떻게 가서 싹 털어보시든가. 얘네들은 뭐가 불리하면 꼭 종북이래. 아무한테나 이승만 때 이승만의 독재를 비판하면 빨갱이라고 때려 죽이고 총 쏴 죽이고, 박정희 때 박정희가 독재자라고 얘기하면 간첩이라고 고문해서 법정에서 사형 선고 내리고 24시간도 안 돼서 교수형 시켜버리고, 전두환 때 전두환을 비판하면 삼천교육대에 끌고 가고 때려 죽이고 안매장하고 그랬던 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에 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목숨 걸고 싸웠던 87년 60항쟁, 그 87년 1월에 박종철 학생이 죽고 87년 6월에 이한열 학생이 죽으면서 그렇게 대한민국은 소중한 민주주의라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무엇일까요?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주인이 누구냐? 대통령이요. 이런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민주,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면 민주주의가 뭐냐? 사실 잘 모르잖아요. 결국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의 주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이 대한민국 국가 운영을 해서 득을 봐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 국민을 먹여 살리는 정치체제,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면 국민을 먹여 살리는 정치체제라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현재 10대 재벌 기업이 창고에 쌓아둔 돈이 500조 원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밥 한 끼 먹이는데 230억밖에 안 드는데 그게 없다고 설레발을 치면서 500조 원을 창고에 쌓아놓고 있어요. 그 돈은 원래 우리 아빠들이 받아야 될 임금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제대로 돈을 받아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줘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모두 재벌들의 창고에 모아두고 있는데 그런 재벌들을 위해서 정부가 하는 일은 뭐야? 규제 완화, 규제 완화.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만 있으면 눈을 부릅뜨고 왜 규제 완화 안 하냐고. 규제 완화가 무슨 뜻이냐?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핏빨아먹지 못하게 하는, 대기업이 노동자들 핏빨아먹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규제예요. 그 규제를 완화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대기업이 빨대를 더 꽂아서 더 빨아먹어도 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경제입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정치를 하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내달려서 국민들에게 처절한 최후를 맞기를 바라는 사람이 제가 볼 때 현재까지는 절반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국민 다수는 절반 이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정치해서 국민들을 만족시키는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재벌들이 쌓아놓은 돈, 그 돈을 중소기업에게 제대로 된 납품값으로 줘라. 그리고 어르신 텔레비에 나옵니다. 예. 예.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제값을 줘라. 예,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의 국토를 지키는 것. 예, 세 번째, 국민의 복지 생활을 보장하는 것. 이게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즘에 아베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설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아베와 더불어서 한일 군사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동맹이라는 게 뭐냐? 일본이 한국군을 지휘한다는 거예요. 일본에 우리 한국의 군인들의 비밀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게 한일 군사동맹이에요. 안보가 뭡니까? 국토를 지키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토를 지키는 게 안보인데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지휘를 받으면서 한일 군사동맹을 하겠다. 말이 됩니까? 이걸 그러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 이거 몰랐던 분들 이거 왜 몰랐어요? 언론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언론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일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에 아프리카 TV에 망치부인을 보러 오시면 제가 날마다 따끈따끈한 뉴스의 진실을 전해드립니다. 자, 지나가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또 시민 여러분들, 포털에서 또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아프리카 TV를 검색하시고, 그 아프리카 TV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검색창에 망치부인을 검색하세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24시간 따끈하게 여러분들을 만나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몇 시죠? 7시 45분이요? 35분? 아유, 시간 많네. 물 한 잔 더 먹고, 내가 원래는 6시에 갈라 그랬잖아. 6시까지만 얘기하고 갈라 그랬는데, 방폭질을 하도 시키는 바람에 내가 여기서 8시까지 방송할 거야. 신기하지? 어떻게 저렇게 끝나지 않게 말을 하나. 내가 옛날에 학원 강사할 때 12시간을 강의했었거든. 뭐 오늘 진해에서 2시간, 여기서 아까 그 학부모님이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난 충분히 쉬었어. 갈수록 목소리가 청아해지잖아. 자, 지금부터 내가 계속해서 할 얘기가 참 많아요.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 경제 민주화 이야기, 또 우리나라의 이 대북 관계 문제, 또는 뭐 일본의 독도 문제. 밤에 새볼까요? 예, 난 밤새워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랬어? 왜 방폭하고 그래? 그냥 망치부인이 방송 3개로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 너네도 미치겠지? 방송 빨리 끄고 퇴근하고 싶은데. 아까는 내가 6시에 너무한 거야. 예, 그래요. 자, 지금 저는 이게 창원 정우상가에 나와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시까지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사진을 찍으러 오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또 잠깐 쉬고, 잠깐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사진 안 찍으신 분, 오세요. 자, 사진 안 찍으신 분 오셔서, 자, 누가 좀 눌러주실래요? 이거 좀 사진 좀 찍어주세요. 네. 자, 이게 지금 빛이니까 이쪽에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망치! 감사해요. 망치! 감사합니다. 또? 됐어요? 한 번 더? 또? 망치! 감사합니다. 거슴무스 사람. 예? 거슴무스 사람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사과 잘 드셨죠? 감사합니다. 그때 사과. 그 사과. 그래갖고 완판됐다는 거 바로 그 사과.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 이게 또 뭐야? 제가, 이거는 콩사탕주라고 사온 거예요. 이거, 실컷 하긴 차가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세요. 아이, 별 말씀을요. 그거보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미녀야. 아니.
화면보다 아, 훨씬 그래요? 예쁘신 것 같아요. 100배나 고맙습니다. 예쁘신 것 같아요. 아, 국정원 들으라고 한 소리야? 약 올르라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이 빵, 이거, 어휴. 예. 사진 찍으실 분, 예,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 예. 망치. 망치. 한 번 더, 망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까 그 방폭대 갖고 쉴 때 굉장히 많이들 찍고 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름입니다. 아, 바르미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되셨죠? 예, 오래 진짜- 2012년부터 봤어요. 그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망치. 같이 한 번 더, 망치. 한번 안아봐도 돼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저기, 예. 찍으실 수 있겠어요? 옆에 가운데서. 네. 제가요? 예. 네, 자, 망치. 한 번 더 예. 망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악수 한 번 다 하고 가시죠. 고맙습니다. 네. 네. 아이, 별 말씀을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사진이 다 흔들렸어요. 다 흔들렸어. 망치. 이거 잘 나온 것 같다. 그죠? 네. 그래, 축하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토타임도 갖고, 예, 또 더 찍으실 분 없죠? 예, 아까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고 가셨고요. 내가 또 시간을 잘 활용했잖아. 예, 그러면 지금 남은 시간이, 예. 네. 자, 지금 시간이 7시 40분. 자, 여러분, 제가 오늘요, 경남 처음인가? 경남 처음 왔죠. 제가 부산은 왔다 갔는데, 부산은 2번 왔다 가고, 지금 경남은 오늘 이제 처음 와봤습니다. 근데 경남에 제가 와서 느낀 게 뭐냐면, 바람이 불고 있구나. 우리가 경남은 영원한 새누리의 텃밭, 경남은 영원히 새누리당의 아성,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하든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하든 변함없는 그 지지의 텃밭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제가 오늘 이곳 창원에 와서 느낀, 진해에서 아까 느낀 거, 창원에 와서 느낀 거 굉장히 독특해요. 아니,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 여기 경남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바람이라는 건 지금 이제서 일어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번에 급식비 문제로 돈 몇만 원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5년 동안 일하고, 그리고 정말 온갖 누명 속에서, 온갖 그 악성 루머 속에서 유명을 달리하시는 걸 지켜봤어야 했고, 그리고 이 지난 12년 총선에서 이 경남 지역에서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고르게 야당 후보가 40% 정도의 지지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그리고 지난 이제 이 2012년 총선에서 야당의 바람, 그리고 나서 그런 바람들이 불면서, 사실 그 이전에는 뭐 이 경남이나 경북에서 난 새누리당 안 찍을 거야라는 이거 입 밖에 못 내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두 선수에 의해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 홍준표 지사가 애들 밥 가지고 장난을 치는 바람에, 이게 지금 경남 도민들에게 확실한 자기 표시를 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경남 도민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이에요. 실용주의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이제까지 그냥 포기하고 뭐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바로잡겠다.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경남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곳에 와서 지금 방송을 하는데
뭐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요. 이렇게 뜨거운 지지를 받으면서 길거리 스타방 하는 것도 예, 드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진해에서 진짜 놀랐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 관광지에 오신 분들이 꽃 구경하면서 좋은 얘기 듣는데 왜 방해하냐고 그때 쇼킹 먹었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도 여기 아까 그 6시 근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듣고 계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마 약 올라가지고 방송을 폭파시켰던 것 같아요. 아까 6시경에 다시 한번 실험해볼까요? 이제 방폭이 방송 3개 키니까 방송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방폭이 도의회 화장실은 도민 거다! 예, 도의회 화장실은 도민 거라 그랬더니 방송을 계속 폭파시키더라고요. 예, 부끄러웠나 보죠, 지들도? 예, 이 아이들의 밥 한 끼 맘 편하게 먹게 하고 싶다라는 학부모들이 도의회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했더니 그 경찰들이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줄 테니까 이쪽으로 와라 해서 따라갔더니 바로 경찰을 세워서 화장실 입구를 막아버렸다는, 나 이런 경찰 처음 봤어. 자, 우리 그런 경찰 아저씨들은 월급 뭘로 받으시나? 홍준표 용돈으로 주시나? 도민들의 세금으로 받는 거죠. 예. 도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도의원, 도민들의 세금으로 활동비 지급받는 도의회 의장, 그리고 도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경찰들이 정말 주인인 도민들을 이렇게 속이고 기만하고, 예, 이 엿먹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랬냐?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했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고, 믿어달라고 그러면 믿어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삼보일배할 때 그걸 믿어줬어.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러니까 닦아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를 호갱으로 한 거야. 국민을 호갱으로 한 거야. 지네가 말장난 몇 마디 하면 그냥 국민들은 따라준다. 대한민국 국민들 호갱이다. 그 언론에서 막 떠들고, 언론에서 막 구라치면서 어떻게 한쪽으로 막 몰아내면 국민들이 막 이러면서 밀려갈 거다. 막 연예인 스캔들 쫙 뿌려가지고 국민들 정신을 쏙 빼놓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그 얘기 하나 해야 되겠다. 카톡에 뭐 뉴스 뭐래더라? 언론에서 TV에는 나오지 않는 뉴스인가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그 이야기들을 뽑아가지고 길게 뉴스로 돌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카톡 받아보셨죠? 카톡이나 페이스북으로 뭐 언론이 알려주지 않는,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진실 이러면서 쭉 보여줘요. 근데 나는 그거를 받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 왜 이명박 자원외교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지? 그 언론이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라면서 막 뿌리는 내용에 이명박 자원외교 얘기는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명박 자원외교의 국정조사 상황이라든가, 예. 이명박 국정조사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원외교 얘기, 그 뭐 4대강 이야기, 방산비리, 그거 빼고, 그죠? 그거 빼고 나와요. 과연 그 뉴스 누가 만드는 걸까? 예. 지금 이제 우리 같은 대한 언론들이 이 메이저 언론들이 알려주지 않는, 예, 주요 언론들이 알려주지 않는 진실을 보도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 카톡으로 우리 편인 척 하면서 굉장히 정권 비판적인 것처럼 기사를 돌리고 있는데, 내가 볼 때 그거 이명박 쪽에서 돌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그 자원외교 방산비리 4대강 비리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냐고. 그죠? 그쵸. 그런 뭐 20몇 가지씩 보내는데 이명박 비리 관련해서 없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루트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진실을 가려서 어떻게든지 이 박근혜 정부를 그 무죄로 만들고, 그리고 이명박의 과거의 범죄를 덮고 가려는 그들의 지난한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진실에 귀 기울이시고 좀 더 대한 언론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많은 대한 언론들이 어렵답니다. 그 대한 언론들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후원금이 줄어서라기보다 제가 볼 땐 많은 분들이 대한 언론들을 찾는 빈도수가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인들이, 사실 대한 언론들은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찾아와서 응원해주고 그 뉴스를 같이 공유해주고.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함께 읽는 뉴스에 고발 뉴스도 좀 올려주세요. 예, 뉴스타파 고발 뉴스 이런 거 좀 많이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들어오시면
포털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진정한 진실을 우리 함께 망치부인방에 함께 읽는 뉴스 게시판에서 볼 수 있도록 많은 그 대한 언론들의 기사들을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아까 뭐 한 열 몇 번 방폭이 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지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볼만 하셨나요? 예, 볼만 하셨다라면 다행이고요. 볼만 하셨다라면 추천들은 어떻게 추천들은 하셨나요? 예, 팀장님 없지. 추천 안 하고 본 사람들 알지? 새 갈아입으면 뭐 되는 거 알지? 예, 추천 안 한 사람들 녹색 설사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그리고 추천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팀장님은 없는데 여기 시민들이 많아서 하던 얘기 못할 것 같아. 예, 그래서 추천해주신 분들,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우리 풍행국님, 여비곰님, 참사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길고 긴 경남 길거리 수다방에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과 현장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것도 자, 잠깐만 이거 방송을 꺼야 될 것 같아요. 종료하실까요? 잠깐 방송을 좀 끄고. 예. 자, 여러분, 우리 내가 이따가 올라갈 때, 예. 내가 올라갈 때 방송 다시 킬게요. 지금 일단 여기 상황 정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 정리하고 그리고 이따가 벤 타고 올라가면서 다음에 또 방송할게요.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추천하시고 매니저님들 각방 좀 올려주시고요. 예,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찍 6시에 가려고 했는데 2시간 연장했어. 이 새끼들 진짜 왜 나를 분노시키냔 말이야.